지금부터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연수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저는 교과 중에서 과학을 이제, 의뢰를 받았고요. 근데 사실 과학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면서 수업을 운영했던 사례들이 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과학에 국한되지 않고, 물론 과학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과학에 국한되지 않고 좀 제가 수업에서 많이 활용했던 거 위주로 뒷부분에는 공유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그 활발함을 가지고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시고 계신지를 제가 기기 활용을 그 수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수업 사례,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했던 부분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라는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잠깐 이제 카웃 퀴즈로 이 강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선생님도 혹시 카웃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화면을 네.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활용하는 또 온라인 콘텐츠 중에 이 카웃이라는 이제 앱이자 또 웹사이트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처음에 잠깐 퀴즈로 약간 네, 분위기를 조금만 부드럽게 만들어 보고자 준비를 했고요. 이걸 같이 한번 그냥 들어가서 문제 간단한 거 한번 풀어보시죠. 제가 공유할 수 있는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컴퓨터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크롬 창에 카훗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카훗이라고 검색했을 때 뜨는 페이지로, 웹페이지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잠깐 로딩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 그냥 구글 창에 카훗 이렇게 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거 K로 시작하는 이 웹페이지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임핀이라고 해서 뭔가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시죠. 네, 이 게임핀에 제가 지금 드리는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따라 뭔가 로딩 시간이 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네, 좀 있으면 얘가 이제 보여주네요. 557-825. 이 게임핀을 이곳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하고 들어오시면 뭐 이렇게 닉네임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할 거고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본명 아니셔도 되고요. 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제 지금 공유되는 화면에 플레이어라고 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네, AAA, 네, 맞습니다. 보람에, 네, 이렇게 잡힙니다. 들어오시는 대로 지금 대기자 명단에 이름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이 활동을 지금 아이들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나는 퀴즈 풀 때. 네, 지금 총 6분이 현재 접속했다, 들어왔다라는 이제 명수가 보이죠. 그러면 저희 반 아이들 뭐 17명이다 하면은 이제 17명이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제가 게임 스타트를 누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뭐 접속 시간이라는 게 좀 더디신 분들 개인 차이가 있으실 수 있기에 네. 너무 많이 기다리면 선생님들 시간이 너무 아까우시니까 제가 한 요 정도? 네, 8분 지금 들어오셨는데 요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지금 좀 더디신 분들은 그냥 같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스타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퀴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밑에 보기가 있죠. 해당하는 뭐 색깔이나 그거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answers 답변을 하는 사람 수가 나오고 저희가 9분 시간도 제가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죠.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다니. 네. 힘을 내십시오, 선생님들. 자,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스코어보드라고 해서 그 실시간으로의 그 랭킹이 잡히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고서의 랭킹이. 네.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본연수가 앙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잠깐 첫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이름 같은 걸로 찍어 봐 주시겠어요? 네. 6초 남았고요. 8분 대답하셨고요. 뭐
제가 스킵해도 됩니다, 사실은. 뭐 다 한 것 같으면 이게 스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차수미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실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는 OX입니다. OX로도 문제를 내실 수 있어요. 네, 본 연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제발 그랬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트롤 팔스를 드렸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OX.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짜 도움이 많이는 네, 아닐지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귀중한 2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를 같이 풀고 랭킹을 나가면서 네, 이제 최종 세 문제를 다 푸니까 달팽이님이 3등이시고요. 바다그림자님이 2등이시고 1등은 과연 이게 스포트라이트도 잡히죠. 네, 김 선생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시네요. 네, 이렇게 게임 활동을 아이들과 진행을 이제 하실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 뭐 간단한 퀴즈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 카우스를 이용해서 선생님 계정으로 접속하셔서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과 같이 핀번호 줘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지금 계정 로그인을 안 하신 상태로 게임을 참여하셨으니 아이들도 사실 계정 없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같이 풀어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거 좀 카우스를 가르쳐 줘요, 기능을.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를 좀 간단히 같이 해본 뒤에 이제 아이들이 직접 본인이 출제자가 돼서 퀴즈를 만들어 보고 네, 본인이 앞에 나와서 진행을 해보게끔 하는 것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일일 선생님 느낌으로 주제는 자기 원하는 걸로 잡아서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서로 퀴즈를 풀어볼 수 있게도 네, 그렇게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카우스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어요. 자, 본 연수의 이제 차례입니다. 뭐 간단히 뭐 인트로에 대한 네,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부터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해요. 그래서 이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어느 정도의 환경이 구비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들의 지금 각 학교의 환경이나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 저희 교실에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환경 위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저희 학교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으신 학교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이 온라인 교과서 활용 수업을 하시기에 훨씬 더 저는 네, 원활하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환경 얘기 먼저 그래서 나눌까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학 온라인 교과서. 이제 제가 지금 이따에 과학 온라인 교과서를 지난 겨울에 작업을 해서 올려놓은 거 그리고 그 전에는 사회를 이제 만들어서 제작을 했었는데 지난 겨울에 만들어서 올려놨던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그냥 제가 구상해서 했는지를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해요. 별건 없는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 별건 없지만 소개를 드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구상을 해서 이따 플랫폼에 탑재를 했습니다. 정도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은 제가 제일 힘을 주고 싶은 부분은 사실 네 번째인데요. 온라인 콘텐츠를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을 했는지 그 사례들만 쫙 모아놓은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온라인 교과서라는 개념 자체도 이미 지금 선생님들께서 선도학교나 이런 그 구성원들이시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뭐 선도학교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온라인 교과서를 내가 막 교과서를 진짜 뭔가 만들어서 하는 의미는 이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교과서를 물론 그렇게 해서 구상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수업에서 온라인 콘텐츠나 각각의 어떤 가진 유용한 도구들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이라면은 전 충분히 그걸 온라인 교과서라고 봐도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도 선도학교 교원을 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례 중심의 네, 마지막 챕터에서는 딱 보여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저 얘기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까 이름은 퀴즈에서 보셨으니까 저는 대전에 있는 원앙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과 이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선도학교에 참여를 했었고 하면서 교사 지원단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교사 지원단 연장으로 계속 활동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이런 인연 계기가 되어서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지금 저희 학교는 뭐 스마트 교육 연구학교 진행 중이고 이전에는 뭐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도 하고 뭐 굉장히 좀 스마트 디지털 이쪽으로 좀 사업을 많이 학교 자체가 벌였고 저 나름대로도 좀 되게 관심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연구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해왔던 그래서 좀 네,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되게 네,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쪽으로도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좀 활동하고 있어서 이렇게 ABC도 넣어놨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잠깐 저는 듣고 싶어서 공감 타임을 잠깐 넣어봤는데요. 이제 당장 지금 선도학교 교원이시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 이전에 하셨던 연수하셨던 선생님들 강의도 제가 좀 보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주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선도학교 교원인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사실 산출문을 만들라고 할 거잖아요. 하잖아요. 요구를 하죠. 산출문을 내라. 선도학교니까 뭐를 해서 내세요. 뭐 수업 사례를 얼마큼 몇 차지를 해서 내세요라고 요구를 하실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해서 수업을 해서 이걸 내야 되는지도 좀 막막하시지 않을까. 제가 그랬거든요. 선도학교 교원 일 당시에 지원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네, 그래서 좀 그 고충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잠깐의 설문장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기 주소를 제가 채팅창으로 지금 드릴게요, 선생님들. 네,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채팅창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에 다시 띄워놓은 이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것도 크롬 기반으로, 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는 각가지 도구는 크롬 기반으로 그냥 계속 써주시면 네, 원활하게 접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보이시면 조금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이런 게 조금 어렵다, 이런 게 좀 네, 고민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만 해서 네, 제출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뭐가 좀 막막하다, 뭐가 좀 어렵다, 뭐가 좀 막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거 설문 작성해 주시는 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결과 공유창에 네, 보일 겁니다. 자꾸 로그인을 하라고 하네요. 제가 사전에 지금 네, 한 30분간 다 테스트는 했는데 자꾸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네. 지금 2분 참여하셨다고 뜨죠? 네. 이 지금 선생님들 활용하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도, 이 웹사이트도 저도 학생들과 네,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했던 네, 온라인 콘텐츠가 되겠고요. 네, 지금 4분. 점점 앞에 그 단어의 형상이 좀씩 변하죠. 그래서 사실 키워드 중심이긴 하나 조금 이제 문장이 길어지거나 하면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뜨긴 하는데 정말 단어 이렇게 위주로 가게 되면은 좀 더 자주 나오거나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가운데 그리고 크게 이렇게 자리하게 됩니다. 네, 약간 시각적으로 설문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9분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뭐 교과서 제작, 네, 고민이 되죠. 교과서를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나보고 교과서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나? 있다. 뭐 활용 능력, 교과서 개발, 부담, 기술적인 표현 방법, 뭐 기존에 뭔가 사례는 없나? 네. 적정 사용량, 크롬북의 활용 사례. 반가운 크롬북이 또 나왔네요. 네. 교내 참여 교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진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 이 주무하시는 입장이라면 더더군다나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작년에 이제 활용 교과 선도학교를 하면서 제가 주무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학년, 저희 부장님이 주무를 하셨고, 사실 저희 학년이 거의 주축이 돼서 지원단을 또 학년 선생님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주축이 돼서 움직여서 좀 그 고충을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완전 옆에 있는 간접적으로나마 되게 알 수 있었던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작권, 그쵸. 네,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도안, 네, 어떤 도구, 어떤 산출물, 네, 이런 고민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비슷한 고민들이시죠, 선생님들? 뭔가를 만들어내긴 해야 되는데 원래 선도학교 연구학교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뒤에 계속 말씀드릴 거는 뭐 진짜로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그냥 그러니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을 뭔가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산출물을 냈던 게 있었으니까 관련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는지. 뭐 지도안이나 이런 건 솔직히 쓰면 되지만 뭐 진짜 수업을 하고 이걸 뭔가 네, 구현하는 거 우리 또 도구를 써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뭐 무슨 도구로 어떻게 수업에 녹여들면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거 설문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보여드린 이 프로그램은 멘티미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따가 제가 챕터 4에서 말씀드릴 그 온라인 그 도구 안에도 멘티미터가 잠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멘티미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약간 이렇게 단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뭐 이거 말고도 되게 그래프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뭐 저작권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니 약간 이렇게 아이디어의 어떤 그 마인드맵처럼 이런 걸 모을 때 그때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다량으로 모아서 그럼 우리 반은 이런 경향의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이런 방향 쪽으로 활동을 해보자. 약간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용도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 연수는 조금 선생님들 속이라 조금이라도 들어드릴 수 있는 연수가 되고 싶어서 그냥 한번 만들어봤어요. 좀, 네, 저도 만들면서 각성하자, 도움이 돼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인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선망.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무선망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를 저희가 겪으면서 뭐 굉장히 전국에 있는 아주 많은 학교들 거의 뭐 다라고 해도 될 만큼 무선망이 활발하게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무선망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금 그래도 좀 약간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학교도 무선망이 이때 한번 빡 들어오고 저때 한번 빡 들어오면서 무선망의 종류가 좀 다른 게 한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조금 이게 역할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교육청, 어떤 데는 정보원,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안 터질 때가 또 있는 교실이 있어서, 지금 저희 학교 1, 2학년 교실 같은 경우는 무선망이 잘 안 잡혀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연구학교 공개 수업도 좀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네, 내 손으로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한계점도 좀 있어서, 좀, 네,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지금 무선망은 활발하게 어쨌든 보급이 되어 있고 어쨌거나 활용하실 수 있게 많이들 학교에 환경이 조성이 된 걸로 압니다. 두 번째는 기기인데요. 스마트 기기도 많이 보급이 됐죠, 저희들이. 네, 선생님들 아마 교실에 뭐 담임을 하시든 뭐 교담을 하시든 스마트 기기가 많이 학교에 보급된 거는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태블릿이든 뭐 크롬북이든 전자책판이든 지금이 또 대세죠. 근데 이 기기가 좀 아이들이 하나의 기기, 그러니까 1인 1패드의 환경이 되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하시기 너무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거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지금 내 학급은 1인 1패드다. 네, 많지는 않으시죠. 지금 손 드신 선생님이 한 분, 두 분 계시나 봐요. 네네. 그래서 내려주셨습니다. 1인 1패드가 아니라면 돌려가면서 쓰거나 하시는 체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내 교실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빌려와야 되고, 갖다 놔야 되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확실히 있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학급이랑 저희 학교는 3, 4, 5, 6이 지금 1인 1패드 체제예요. 제가 지금 6학년만 3년째 연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3년째 지금 6학년 아이들이 1인 1패드를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이 그래도 저희 학교는 되게 사업을 되게 많이 벌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나마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제가 좀 아이들이랑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연구하기도 좋지 않았나 싶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 기기가 좀 갖추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뭐 이거는 선생님들 힘으로 당장 되지 않지만, 이제 추후 보급되는 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받으시거나, 이렇게, 네, 요구를 하셔서 좀 갖추어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시간을 많이 아끼실 수 있더라고요. 기기 활용 전후에 있어서. 네. 그리고 네, 이제 기기 두 번째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계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챕터에다 써놨죠. 기기 및 계정이라고. 어, 무선망 되고 기기 되고 그 다음에는 계정까지 되면 이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그 이상으로 선생님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계정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일명 구글 계정 같은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인데 지금 활용도의 면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구글이 가장 많은 앱이나 웹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글 계정을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부여를 한다면, 아이들 하나하나 구글 계정을 갖고 있다면 선생님들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에서 당장 꺼내 쓰셔도 네, 괜찮을 네, 그런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 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신청을 해서 구글에 직접 학교 기관의 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매년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계정을 발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작년 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한 해가 지나면 올해 새로 들어오는 애들 상대로 또 계정을 발급하고 또 지난 거 삭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기관의 어떤 대표자가 학교의 어떤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좀 구글이랑 연락하셔서 신청을 따로 개별적으로 좀 희생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한 번만 해놓으면 매년 리뉴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해놓으면 쭉 그 학교는 계속 쓰실 수 있다는 최고 단점, 장점이 있고요. 너무너무 좋긴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나 이런 것도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청차원에서 구글에 연결돼가지고 청차원에서 학교에 발급해주는 워크스페이스 계정도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교육청에 연락해서 교육청에 그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 구글이랑 연계돼 있으니까 그 학교에 발급을 해주는. 네, 그것의 조금 단점은 아무래도 학교 기관 담당자가 부관리자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면에서 조금 제한이 있어요. 관리자가 아니라 부관리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한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 중간중간 활용하다가 뭔가 막힌다면 이걸 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님이랑 계속 연락을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못 뚫어주세요. 이거 허용해주세요. 약간 이런 연락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네, 학생 개인 계정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고학년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가정에서 어쨌든 살펴봐 주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가능은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비밀번호를 까먹었을 때 교사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당장 로그인해서 뭘 써야 되는데 선생님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네, 두 손이 묶인다는 거. 그런 또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각 학교에서 워크스페이스처럼 뭔가 계정을 일괄적으로 발급해서 그걸 가지고서 1년 내내 활용하실 수 있게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네, 뭐 개인 학생 계정이라도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제가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봤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굉장히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계정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사례를 선생님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태블릿 PC를 아이들이 저희 이제 1인 1패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태블릿 PC가 학교에 한 300대 넘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태블릿 PC 자체에 학교 고유번호를 먼저 부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300번까지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걸 각 반에 이제 매년 학기 초에 배부를 해요. 그러면 뭐 몇 학년 몇 반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들어가는지 관리자가 알게 되겠죠. 이제 저는 패드 담당자라 패드 관리자라 제가 올해 이런 일을 이제 배부를 하고 하게 됐는데 그럼 각 반에서 한 20대 되는 각 반 학생 분량이 되는 거를 1년 내내 사용을 하시는데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고유 학교 번호랑 애들이랑 매칭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99번은 앞으로 우리 반 1번 거야. 100번은 우리 반 2번 거야.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주고요. 그럼 자기 패드가 애들이 하나씩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걸 1년 내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보관하고 충전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네. 그게 하나의 좀 루틴처럼 돌아가게끔 저는 좀 학기 초에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세 번째 그림에 보관 가방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보관함이 없고 보관 가방이 있어요. 보관함이 훨씬 좋긴 한데 그 당시 이제 구입을 할 때 예산이 좀, 네, 됐지 않아가지고 이제 가방을 좀 구입을 하게 됐는데 가방이 좀 많이 흐느적 한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가방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충전기 연결해서 이렇게 이 멀티 포트라고 하죠. 이걸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 예전에 있던 프로젝션 TV 밑에 TV 장 같은 거를 활용을 해요. 교실에서 그거는 이제 남아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공간에 저렇게 가방을 넣고 거기다 이제 패드를 꽂아 놓게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쭉 연결했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한 게 저 정도였어요. 많이 지저분해 보이죠. 네, 어떻게든 연결을 해가지고 좀 한다고 하는데 저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매일매일 패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기 패드를 꽂아 놓고 주머니에 꽂아 놓고 저렇게 충전까지 시키게끔 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열 대, 오른쪽에 열 대 이렇게 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롬북을 사용할 수 있는 뭐 기기 및 계정인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크롬북도 어쨌든 AP 원활해야 되고 기기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충전 보관함 같은 게 또 있어야겠죠. 네, 저희는 저렇게 생긴 충전 보관함을 사용하고 있고요.
크롬북이 있는 학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크롬북이 한 100대 정도, 100대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고학년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지라 저희 교실에도 지금 저런 게 있습니다. 네, 아이들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더불어서 크롬북은 마우스가 있으면 편하세요. 네, 활동하는데 아이들이 마우스가 있으면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구매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중간에 연결되는 그 핀, C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핀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크롬북별로. 네, 마우스는 보통 저렇게 핀 지원이 우리 USB 포트라고 하는 걸로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C핀 마우스도 있는데 좀 고가예요. 비싸서 게임용이라 저건 한 9,90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를 사서 중간에 OTG라고 하는 연결잭을 또 사서 그렇게 지금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 네, 조금 불편하긴 한데 네, 저렇게라도 마우스를 저희는 구매해서 아이들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저희 반에 지금 네, 있는 크롬북 보관함의 모습입니다. 충전 패드. 충전도 하고 보관도 하고. 그다음에 구글 계정 얘기는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정 안 된다면은 개인 계정이라도 있어야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보통 자기 걸 만들어서 자기 걸 저장하고 자기 걸 뭐 내보내고 하는데 로그인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계정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혹시 학교에서 워크스페이스 쓰시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여기 계시네요. 김민경 선생님 계시네요. 네. 아마 쓰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엄청 편하거든요. 네, 하기까지 조금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해놓기만 하면 누군가 총대는 또 매야 됩니다. 해놓기만 하면 엄청 편해서 사실 저는 지금 있는 학교에 제가 올해 만기라 이제 내년에 학교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고민되는 게 워크스페이스 있는 학교 가고 싶다. 예, 사실은 진짜 1순위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저희 대전에도 안 돼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안 돼 있으면 제가라도 나서서 네 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쓰다가 안 쓰면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탭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필요한 것들, 선생님들 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들, 뭐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막 출결 체크하고 이런 것도 여기다 탭을 만들어 놔서 누르면 바로 넘어가 그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구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제가 간단히 하나 공유를 드려볼게요. 저희는 그래서 코로나로 뭐 못 오는 아이가 있거나 뭐가 확진이 뭐 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은 따로 뭐 연락 안 하고 여기서 보건쌤이랑만 통화 취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들어가서 작성을 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이게 매일매일 좀 누적이 되게끔 개인정보가 있어서 자세히 못 보여드리지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거에서 뭐 과학실이니 뭐 스마트 기기니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서별로 또 폴더화를 시켜놔서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여기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뭐 지도안 같은 거 공유할 때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루틴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아이들에게 뭐 루틴을 만들고 뭐 연습을 많이 시킨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이 1인 1패드 환경에서 최대한 기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저는 3월에 만나자마자 거의 이 패드 활용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하루에 루틴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태블릿을 아침에 오면은, 무조건 자기 가방에서 자기 패드를 오게 돼요. 자기 자리 정리하고 소독한 다음에 태블릿 가져오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고요. 자기 패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서 종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사실 종이 사용하게 해요.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아침 활동 시간에 언제든지 아이들이 필요한 활동을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지도를 해요. 근데 가끔가다 이 지도 내용을 어기고 좀 목숨을 거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목격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고발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엄하게 지도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룰이 안 지켜지면은 교실에 정말 난리 난장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정말 3월에 이 패드 사용과 관련된 그런 룰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연습을 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의 허락이 있는 선에서 선생님이랑 하는 활동을 너희들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요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쓴 뒤에 이제 학교하기 전에는 본래 본인 자리 가방에 꽂아놓고 충전까지 시켜놓고 가는 걸로. 그래서 하루의 루틴이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루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소재로서 저는 아침 활동을 총 3가지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패드 오자마자 꺼내서 뭔가 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할 거리를 제가 지금 던져줬는데 첫 번째로는 글독록이라는 걸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충분히 이거 온라인 콘텐츠 활용한 사례 되실 수 있어요, 선생님. 학급 경영에 녹아나는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말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 활용을 하니까.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건 패들렛이고요. 패들렛이라는 이제 뭐 앱도 있고 외부로도 쓸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아침마다 글독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글독누기는 사실 인디에도 자료가 많이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를 얻고 또 뭐 하루 뭐 매일 뭐 몇 분 글쓰기 이게 대전에 어떤 선생님 책도 내신 선생님의 어떤 연수를 듣고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그러면 그걸 공책에 쓰지 말고 우리 인터넷에 쓰게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협의가 돼서 저희 학년 선생님들이랑 이제 만들어내게 된 활동입니다. 여기 지금 천천히 뜨고 있는데요. 로딩이 깁니다. 3월 4일 금요일부터 보이실 거예요. 이건 정말 아이들 매일매일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올해 3월 2일 날 저희가 계약했죠. 네, 계약하고 다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했던. 원래는 다음 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되게 시간이 뭔가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나머지 하루가 미뤄졌었어요. 그래서 3월 4일부터 하루마다 제가 글의 주제를 던져줘요. 그럼 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처럼 가벼운 질문에서부터 뭐 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좀 생각이 필요한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들을 매일매일 던져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질문을 보고 아이들은 아침에 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자기의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글 쓴 뒤에는 다른 친구들의 글도 볼 수 있고 댓글도 남겨줄 수 있게 서로 이렇게 피드백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있고 지금 쭉 매일매일 진행돼서 계속 있어요. 오늘 한 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건 제가 이제 내일 할 건데 보통 내일 할 거는 오후에 올려놓는데 미리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루틴을 아니까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내일 거를. 그럼 아침이 좀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오늘은 여름 대 겨울이었어요. 주제가. 니네 뭐가 더 좋아? 이유를 한번 대봐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게끔. 네. 그래서 주제를 던져주고 이렇게 아침에 활동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어디 무슨 이벤트 있다, 어디 무슨 잠깐의 공모전 있다, 참여하는 거 있다 하면 이제 그런 걸 제가 소스를 얻으면 이런 데다 띄워놓고 얘들아 오늘 아침엔 요거 이벤트 참여하는 게 글독누기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좀 뭐 응모도 해보고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침 활동 루틴은 글독누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일기입니다. 일기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루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기를 아이들에게 구글 문서로 쓰게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는 뭐 공책 받아서 검사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하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일기를 쓰고 뭐 생활지도에 좀 활용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구글로 쓰게 해보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요. 제가 이거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반 클래스룸인데요. 이따가 클래스룸 얘기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들 각각의 지금 일기장이 수록이 돼 있고 그중에 한 친구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올해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제 밑에서부터 제가 예시 하나를 던져주면 누적해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일기도 매일매일 쓰고 있고요. 네. 제가 쓴 예시를 얘가 지워버려가지고 예시가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예시로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면 돼. 길지 않아도 되고 한 문장도 돼.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매일매일의 일 발자취를 한번 여기 기록으로 남겨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고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보다는 자기 다이어리처럼 보통 활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도 넣을 수 있고 뭐 링크도 넣을 수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또 댓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보통 일기 검사를 밤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자기 전에 하거나 뭐 누워서 휴대폰으로 하거나 하는데 이 구글이 휴대폰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누워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댓글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댓글 확인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3년째 이것도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아이들 생활지도 할 때 도움이 좀 많이 됐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털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미리 캐치해가지고 커질 사건은 약간 네, 미연에 뭐 상담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했었고 뭐 그게 꼭 아닐지라도 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로 좀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 일기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기도 저희가 매일매일 돌아가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물론 일기는 전날 밤에 쓰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는 AI 펜톡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안 들어보셨나요? 네. AI 팽톡이라 해서 영어과에서 지금 뭐 저기 EBS랑 교육부랑 교육청 연합해가지고 이제 한 3년 전쯤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범 학교 운영을 거쳐서 지금 이제 전체 학교로 보급이 된 상태인데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신청하셔서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앱입니다. 펭수가 등장하는 영어 말하기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앱을 애들 패드에 설치를 하고 매일매일 조금씩의 말하기 연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글독놀이도 하고 이 팽톡도 하게 저는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이어폰이 있는데 저희 반 아이들이 총 17이거든요. 근데 17명 얼마 안 되긴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팽톡을 열고 하게 되면은 소리가 다 씹히거나 뭉개지더라고요. 겹쳐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매년 뭐 학습 준비물이든 학급 운영비든 어쨌든 돈을 확보를 해서 아이들한테 이어폰을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 초에 한 번 주문해서 한 5천 원 선대 해서 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너희들이 준 선물이긴 한데 학교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함이고 혹시라도 분실하거나 고장나면 너희들이 개인적인 걸 갖고 와서 사용하도록 해라. 왜냐면 중간중간 또 필요한 일이 있거든요. 이어폰이. 아이들 활동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하고 부여를 하고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사실 1년 내내 잘 쓰고 졸업할 때 들고 간 친구도 있었어요. 그대로. 네, 뭐 엄청 좋은 이어폰은 아니지만 그냥 소리 들리고 마이크 있고 쓸만은 하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별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AI 팽톡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은 EBS2 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신청하고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학급 세우기 3월에 아이들이랑 좀 다져나가는 것에부터 조금 이 스마트 온라인 콘텐츠 스마트 뭐 이런 걸 좀 많이 녹여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3월부터 계약할 때부터 이렇게 좀 네,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학급을 경영하는 중간중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기기를 활용하고 콘텐츠를 활용해서 그냥 아이들이 이거 배우면서 이걸 써먹을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에서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패드 꺼내서 뭐 하자가 좀 많이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선생님들이 또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이 뒤에 뭐 온라인 콘텐츠 활용된 수업을 하시기에도 되게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과학 온라인 교과서 제가 이제 이따에 탑재했다던 그 사례를 공유 드릴 건데요. 요거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뭐가 있어가지고 뭐 내 방법을 알려드릴 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제작을 하면서 제가 오차시를 개발을 했는데요. 하면서 그냥 이런 것들을 고려했어요. 다들 선생님들도 다 지도 안 짜실 때나 다 고민하셨던 것들. 뭐 하지? 무슨 단원 하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교육과정도 좀 보고요. 성취기도도 좀 보고요. 그리고 교과서나 뭐 지도서나 아니면 뭐 디지털 교과서 과학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열어보고 그래서 2차 시에 내가 뭐를 지도하면서 뭐를 좀 활용할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은 특히 실험이 거의 다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내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녹여내지? 실제 저는 실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뭘 보여주기보다 실제 실험하는 걸 훨씬 더 선호를 하는 편인데 그랬을 때 그럼 이걸 좀 정리할 수 있게나마 좀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지라는 고민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AR, VR도 있는 컨텐츠는 써먹을 만한 거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단원이나 이런 걸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만들 때 저는 요런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롯을 다 짜는 거는 저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 뭐든 약간 저희 그냥 PPT 만들듯이 슬라이드를 쭉 구성을 하고 그때 이제 썼던 그 PPT 템플릿은 슬라이드거라는 걸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한 이미지 같은 게 있을 때는 이 미리 캔버스를 좀 참고를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눌렀을 때 뭐 나오게 하는 약간의 어떤 애니메이션 기능 이런 거는 아스펜 이따에 지금 이따에서 쓸 수 있는 저작 도구인 아스펜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지금 나와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시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남아서 네, 중요한 거 위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 프레젠테이션으로 쭉 잡고 슬라이드고에서 템플릿은 좀 무료 템플릿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중간중간 좀 그럴싸한 거는 유료긴 한데 뭐 무료로도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무료인 템플릿을 썼습니다. 네, 나중에 출처만 밝히면 된다고 좀 써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관련된 뭐 디자인 간단한 어떤 이모티콘 같은 거를 여기를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스펜을 이용해서 나머지 기능 구현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6학년 1학기 5단원 빛거렌즈 단원을 선택을 했고요. 2, 3, 4, 5, 6차시 총 5차시를 개발했는데 그 중에서 한 5차시 정도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목표는 20분에 딱 치면은 쉬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이따를 들어가서 좀 만져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체제가 있다라는 건 아실 것 같고요. 뭐 안 들어가 보셨으면 지금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개요를 보실 수 있고 뭐 밑에서 바로 활동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화살표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제 나름의 그 자체 이 교과서 만든 거에 화살표를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이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 이 화살표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뭐 앞에 약간 동기유발 같은 걸 좀 넣고요. 클릭했을 때 그냥 보이게 하는 기능 정도입니다. 그리고 볼륨렌즈랑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이제 옮길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뭐 이런 건 아스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만 썼습니다. 눌러서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활동 1에서는 어떤 모양인지 그림으로 그려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게 도화지 모양으로 구현을 하고 이제 나중에 정답 확인해 볼 수 있게 했고요. 여기도 볼록렌즈 어떤 색깔이냐 투명하다 뭐 답이 나오게끔 했죠. 이렇게 여기 지금 썼던 볼록렌즈 사진 같은 거는 사실 교과서에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JPG 교과서 외에 저희 USB 주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그걸 활용했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픽사베이나 이런 데를 좀 찾아서 좀 활용을 했어요. 저작권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뭐 만들 때 보면 저작권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료인 템플릿 네, 그렇게 썼습니다. 되게 좀 느리더라고요. 아까 저도 테스트를 다시 해봤는데 조금 로딩이 또 느리더라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르면 정답이 나오게끔 하는 형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교과서랑 크게 벗어나지 않게 했어요. 너무 막 제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를 펼치다 보면은 막상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따라간다기보다는 이게 이 의식을 흐름을 읽는 게 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재구성을 따라가기에는 뭔가 설명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최대한 그냥 교과서 기반으로 지도서에 있는 기반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고요. 이 지금 5차 시에는 AR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에. 그래서 관련해서 AR을 쓰신다면 쓰실 수 있게 제가 지금 QR이랑을 담아 놓았고 혹시 또 뭐 교실에 기기 환경이 안 돼가지고 AR을 못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행 영상이라도 좀 참고하실 수 있게 제가 그냥 이거는 녹화를 제가 떴습니다. 그냥 뭐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해본다면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온다. 만약에 기기 활용이 안 되면 이렇게 영상으로 간단히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뒤에 뭐 문제 푸는 것도 간단히 있고요. 볼록렌즈 푸는 구실 뭐 이런 것도 클릭해 보게 되어 있고 사실 뭐 구성 자체는 저보다 선생님들께서 훨씬 더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험인데 실험은 어떻게 나타내지 좀 고민하다가 직접 실험하는 영상을 물론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좋은 실험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라는 생각에 실험의 순서만 간단히 좀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리고 이 수업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5단원 할 때도 이걸 활용해서 실험은 제가 직접 보여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주의사항 정도만 실험할 때 잘 좀
눈여겨봐야 될 정도만 나타냈고요. 이제 이건 실험 관찰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펜 기능을 넣어서 아이들이 직접 그려볼 수 있게 정답 확인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정리는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했고 다음 시간 내용 안내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 차시의 흐름을 담은 교수학습 과정까지 탑재를 했는데 뭐 이것도 별거는 없습니다. 그냥 흐름대로 정리를 한 거라 그런 게 있다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장 온라인 교과서 사례에는 뭐 크게 구글 도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들 그다음에 패들렛이 지금 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패들렛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패들렛이 뭐 엄청 좋다 찬양한다는 아닌데 많이 제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또 사례가 많아가지고 챕터를 하나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제가 써봤던 도구들 뭐 더 많지만 그냥 수업에서 조금 쓰기에 좀 더 좀 뭐라 해야 되나 유의미했다, 뭐 효과적이었다 이런 그런 것들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기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도구부터 가보실게요. 자, 구글 도구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건 구글 클래스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까 잠깐 제가 일기 보여드리면서 뭐 우리 학급의 구글 클래스룸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먼저 사실 구글 기반으로 뭐 아이들 계정 주고 어쩌고 이거 활용을 하셨을 때 구글 클래스룸이 제일 1순위로 먼저 나오게 되지 않나. 이게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운영 시스템으로 클래스룸을 현재 사용 중이고요. 뭐 대면으로 저희 학교는 작년부터도 계속 대면을 했기 때문에 대면으로 수업을 하지만 구글 클래스룸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대면인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그걸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선생님들, 잠깐 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연수랑 관련해서 클래스룸 하나 개설을 해놨어요. 사실 제 클래스룸은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실제 제가 쓰는 학급 클래스룸은 여기 아니고, 네,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스트림에는 알림장을 여기다 씁니다, 저는. 네, 알림장을 여기다 주고 그다음에 수업 탭에서 여러 가지 지금 왼쪽에 주제 보이시죠? 과목별로 이렇게 좀 부분을 나눠 놓고 그 과목을 할 때 필요한 활동에서 이걸 썼다 하면은 이제 그 과제로서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랑 뭐 국어 시간에 작은 활동 하나지만 뭔가 인터넷을 써서 뭔가 뭐 도구를 써서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저기 여기다 올려놓고 이 링크로 아이들이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설명이 없죠. 뭐뭐 해봅시다 하고 주소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이걸 오늘 해볼 거고 이거를 패들렛에 해볼 겁니다. 만들어서 여기다 공유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공유 주소를 여기다 띄워주고 아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직접 자기 걸 올리거나 아니면 뭐를 뭐 남기거나 이렇게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서 클래스룸을 되게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글독누기도 지금 아침 활동에 들어있죠. 일기장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실과, 뭐 창체. 지금 없는 과목은 아직 제가 이번 연도에 아직 클래스룸에서 뭔가 제시를 안 한 과목이에요. 아니면 이제 여기 교담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사실 교담 선생님은 안 썼었는데 저희 코로나 갑자기 확진자 생기고 뭐 이런 체제 때문에 그 친구들을 실시간으로 원격 수업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뭔가 과제를 주는 상황이 필요해서 올해는 이렇게 교담 선생님들이 저희 각각의 클래스룸에 지금 초대돼서 들어와 계시고요. 교담 선생님들은 보통 실시간 수업 아니면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 뭐 어쨌든 저희 학교는 이제 저희 학년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학년이 그렇게 하는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격리해가지고 못 오는 친구가 있는데 몸이 괜찮다. 컨디션이 괜찮다. 근데 수업은 참여해야 되고 우리는 대체 수업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줌을 해요. 줌 실시간으로 그 현장에서 그냥 줌을 키고요. 아이들이랑 뭐 수학 수업을 칠판을 가지고 하고 책 가지고 하면은 그냥 그 친구는 줌 켜놓고 줌에서 참여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교과서만 있으면 돼. 사실은 교과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갔는데 내일 당장 평일에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친구는 이제 교과서 자체가 뭐 배달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화면에 교과서 PDF나 뭐 이런 걸 띄워놓고 거기다 필요한 부분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공유해주고 쓰고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집에 있는 빈 공책이라도 해가지고 뭐라도 좀 끄적이게 적어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수학 익힘책 푸는 것도
저는 실제 이제 이렇게 해서 파일을 주는데 이게 파일 자체를 PDF를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으로는 PDF도 전송이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제가 PDF를 JPG로 변환해서 친구들한테 문자로 전송하면 친구들은 그거 띄워놓고 거기서 네, 자기 종이에다 풀게끔 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갑자기 생기는 그런 실시간이 있을 때 원격 저희 반도 지금 뭐 3명 빼고는 다 걸려봐가지고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들 많으셨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줌 들어와. 줌 주소 주고 되게 그냥 익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줌 들어오면 돼. 뭐 아프면 쉬는데요. 아프지 않는 한에는 그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때 이 학급을 운영하는 차원의, 그러니까 창고로서의 역할을 되게 클래스룸이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서도.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선생님들 초대시켜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따로 문의 주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적극 추천을 합니다. 대면 수업에 있어서도 학급 운영에 있어서. 자, 이 클래스룸은 아이들 패드에서는 앱을 설치 따로 해야 돼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따로 그런 거 없이 크롬으로만 접속하시면 이렇게 바로 클래스룸이 보이세요. 제가 자꾸 보여드리면 그냥 로그인이 구글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 점 9개 누르시면은 이 안에 분명히 넘겨보다 보시면 클래스룸이 있을 겁니다. 네, 따로 추가 안 시키셔도. 그래서 이걸 누르셔서 뭐 개설하셔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학급 운영 같은 걸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구글 클래스룸뿐만이 아니라 구글 뒤에 나온 문서,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조금 앱을 다 각각 다운받아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있어요. 패드에. 뭔가 하나의 팩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왜 이런 활동을 일부러 학급 경영에 녹아들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걸 이제 쓰면서 이 앱도 설치하고 또 이거 쓰면서 이 앱도 설치하고 그래서 거의 저희 아이들은 3월 초에 거의 첫 주에 이 클래스룸이니 구글 도구 관련된 앱은 다 설치를 하게 돼요.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계속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구글 문서입니다. 구글 문서는 아까 일기장 보여드렸을 때 잠깐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기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도 활용했던 사례예요. 이거는 이제 비유하여 표현하기로 저희 지금 6학년 1학기 1단원 국어 뭐 비유하여 표현하는 뭐 이런 활동이 있는데 그 교과서에 요만하게 들어가는 활동이거든요. 뭐 써보고 뭘 해서 발표해보자는데 이제 그걸 저는 공유하고 어쩌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구글 문서로 구현을 했고요. 제가 그냥 이런 양식은 만들어서 미리 그냥 조금 만들어 놓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이 문서를 주면 아이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1번, 2번 이름이 쭉 있죠. 이거는 공동으로 들어와서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네,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아이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일기처럼 네, 비밀이니까 일기는 이것처럼 그냥 동시에 한 번에 한 20명이 들어와서 동시에 자기 거를 작업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권한 설정만 계정에 따라서 차별을 두시면 이렇게 협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협업은 아니긴 하죠. 왜냐면 각자 자기 걸 하고서 공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협업이 필요할 때 또는 이렇게 각자 실시간으로 뭔가를 하고서 바로 서로 거를 비교해 볼 때 그때 문서를 좀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자기 이름 있는 칸으로 가서 자신의 내용을 적게 됩니다. 쭉 적고요. 그리고 다 적었으면 당연히 다른 친구들 한 거를 계속 봅니다. 네, 보면서 뭐 피드백도 주고 지금 여기에는 댓글 달기는 안 했는데 되게 요만한 활동이라 댓글 달기는 안 했는데 댓글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댓글 달았던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고 글을 고쳐 쓰는 활동까지 했었어요. 이제 이때는 댓글도 되게 톡톡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제 6학년 아이들도 보면은 논설문 쓰는 게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단원씩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논설문 어떻게든 쓰게는 해야 되는데 뭐 손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스마트 기기 활용해서 인터넷에서 작성을 하게 했고요. 사실 패드보다는 저런 거는 좀 글 양이 많기 때문에 크롬북이 훨씬 더 좋긴 해요. 아이들이 타이핑 치는 게 훨씬 더 네, 빠르고 좀 편하게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패드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네 이건 작년 아이들인데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글쓰기 들어와서 개요를 짜고 글까지 쓴 모습입니다. 이것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서 자기 칸에 쓰게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아이들이 이 문서 하나에서 작업을 했고 옆에 보시면 이제 댓글이 남겨 있죠. 이제 이거는 고쳐쓰기 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거 다 했으면 다른 친구들 걸 보면서 어떤 점이 좀 수정됐으면 좋겠다. 어떤 점은 좀 필요가 없고 어떤 점은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를 이렇게 쭉 남기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삭제된 사용자라고 뜨는 건 작년 애들이라 작년 계정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계정 자체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이게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거를 지금 소개를 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아까 일기를 말씀드릴 때 이제 아이들이 일기를 사실 일기장은 본인 거니까 갖고 가는데 구글 일기는 어떻게 가져가지?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자기 거니까 자기 기념이 되게 남으면 좋잖아요. 이거는 학교 계정이지만 나중에 계정 이관 작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본인 개인 계정에 학교 계정에 있는 걸 옮기는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별로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졸업하기 전에 다 이제 활동 마무리하면은 계정 이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합니다. 한 10분? 작업하는 거 얼마 안 걸리고 그 이관 작업을 신청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뭐 드라이브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것도 다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용량이 좀 고민이 좀 되긴 했었는데 사실 1년 동안 운영한 걸 애들 계정 이관 작업을 해보니까 딱히 애들 개인 계정의 용량이 문제된 경우는 없었어요. 뭐 동영상을 엄청 많이 찍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선이 동영상이 이런 걸 섞여 있어서 충분히 아이들 개인 계정으로 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 계정에 일기는 평생 남아 있는 거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글 문서로 저는 이제 실과에 뭐 식물 재배하는 그런 단원이 있는데 이걸 콩나물을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배 일지를 구글 문서에 작성하게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 올해도 할 거예요. 네. 콩나물은 모든 끼리 학교에서 같이 키웠고요. 일주일만이면 자라는 애들이라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사진 찍고 그걸 가지고 관찰 일지까지 자기 패드 들어가서 자기 개인의 관찰 일지를 작성해보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오감 활용해서 뭐 시각, 뭐 청각, 주제를 좀 줬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콩나물 자라는 과정 보이시죠? 맨 마지막에는 콩나물 가지고 집에서 요리 실습하고 먹어본 뒤에 시식소감까지 남겨보는 걸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럴 때도 구글 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공유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이거는 구글 슬라이드라고도 불러요. 선생님들 뭐 앱에 다운받을 때도 두 개 다 나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슬라이드. 이거는 PP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PPT랑 조금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요. 기능이 좀 다르긴 한데 거의 유사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로 올 초에 이제 아이들끼리 좀 친해지게 하고 싶어서 학교 세우기 활동 중에 요 삼행시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짓는 걸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양식 주면서 이거로 글 쓰게 하고 그림까지 넣어보게 하는 기능 연습을 좀 시켰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를 준 모습이고 그 예시에다가 물론 양식은 제가 다 미리 좀 편하게 줬고요. 여기다 이제 아이들이 삼행시를 짓고 넣고 여기다 뭐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불러와서 넣는 것까지 기본 기능 연습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와서 발표도 시켰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지난 뒤에는 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기 활동을 시켰습니다. 국어에 지금 1학기에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라 라고 저는 제시를 했고 이제 아이들 각자가 본인이 발표할 주제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죠. 아까 강아지 했던 친구는 이 친구인데요. 네, 뭐 그림도 넣고 글도 넣고 뭐 검색도 해보고 이러면서 나름의 발표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면 선생님한테 이제 업로드를 시킨 뒤에 이제 앞에 나와서 이걸 띄워놓고 실제 포인터로 넘겨가면서 발표까지 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라 하고요. 사실 저희 지금 6학년 친구들도 작년에 뭐 학교는 똑같지만 선생님들끼리 어떤 좀 활용하신 정도가 좀 달라서 작년에는 패드를 거의 안 썼었어요. 거의 뭐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줘도 우와 막 되게 막 몰입해서 합니다. 좀 낯설지만 새로 배우는 재밌는 약간 이런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제가 국어 시간 한 두세 시간 정도 주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아이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계속 더 보충해서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PPT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일주일 정도를 푹 빠져서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어 했어요. 발표할 때도 떨리지만 되게 뿌듯해 하다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 용도로 진짜 프레젠테이션 구현하는 거를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활용해서 체육 교과에서도 제가 활용을 해봤었어요. 이 체육의 표현 활동 되게 가르치려면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맨날 꽃과 나비가 되어보자고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재구성을 좀 재밌게 가져가자 하다가 이제 작년에 막 이제 올림픽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 도쿄올림픽 한 지 얼마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럼 이 올림픽 픽토그램 자체를 아이들 신체로 표현해보게 하자라고 이제 학년에서 좀 재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시를 주고 모둠끼리 이 프레젠테이션 하나를 주고 모둠원들이 각각 하나의 슬라이드를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뭐 종목은 자기가 고르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촬영을 한 모습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근데 사실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프로젝트 차원에서 좀 더 길게 여러 시간을 주면서 좀 더 재밌게 가져가 볼까 했는데 그때 마침 요걸 구성하자마자 긴급 학교가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아이들을 점심 먹기 막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5, 6교시 뭘 해야 돼? 뭘 주지? 해가지고 이제 이걸 던져줬던. 자, 집에 가서 오늘 안내 또 픽토그램 해보자. 그래가지고 5, 6교시를 그날 하고서 그날 과제로. 집에서 지금 촬영한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안내를 받고서. 네, 이렇게도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 설문지입니다. 요거는 선생님들 구글 그 설문 양식으로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설문해 주세요 하면 구글 폼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아니면 인디의 방탈출 게임은 거의 다 폼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활용했던 구글 설문인데 이걸 활용해서 아이들이랑 창체처럼 좀 재밌는 활동, 이미지 게임 같은 네, 서로 친해지게 활동을 했던 걸 먼저 공유를 해드릴게요. 정말 별게 없어요. 이 이미지 게임 원자료 자체는 제가 인디에 있는 선생님 네, 감사히 올려주신 자료를 그걸 이제 소스를 가져왔고요. 이제 그걸 저는 이제 구글 설문 형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질문하고 어떨 것 같은 친구는 이란 질문을 하고 답변은 다 그냥 저희 반 아이들 이름 쳐 적었습니다. 뭐 이거는 일일이 한 번만 치면 복사하기 눌러가지고 질문만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걸렸어요. 네, 만드는 건 그렇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다만 아이들한테 이걸 주고 설문을 하게 한 뒤에 응답을 같이 살펴봤거든요. 이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우리 반에서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친구는 뭐 누가 제일 많이 나왔다. 이제 1, 2, 3위 막 이런 걸 확인을 서로 하면서 되게 깔깔거리면서 한 시간 재밌게 보냈던 서로 친구에 대한 이미지를 공유를 해봤던 그런 기획이 있으면 밑에 보시면 뭐 아이를 제일 많이 낳을 것 같은 친구 막 이런 주제도 있고요. 그래서 요 버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봤었어요. 네,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실제 아이들에게 이 구글 설문을 가르쳐 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실제 가르치기도 합니다. 특히 수학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이제 그런 활동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자료인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이 데이터를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구현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을 뿌리고 수업된 걸 가지고서 네,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고 표현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사이트입니다. 이제 구글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요거는 일단 보여드리면서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학교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를 할 때 제출했던 성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홈페이지처럼 집약적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물론 페이퍼로도 사례 지도안이나 이런 걸로도 제출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링크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지금 저희들이 운영했던 수업 사례를 여기 이 홈페이지식으로 생긴 사이트에 이제 항목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게 메인이고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온라인 교무실이랑 같은 걸 활용한 겁니다. 구글 사이트.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과학, 미술, 국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저희 6학년이 중심이 돼서 했어요. 네. 저 말고 이제 다른 두 분 선생님이랑 해가지고 셋이서 만들었습니다. 주게 됐고 뭐 과목별로 본인이 어쨌든 지도하셨던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도하셨던 거를 차시별로 이렇게 쭉 활동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게 이게 사이트로 구현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 교사지원단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사지원단 활동이 처음 구현돼서 실현이 되었을 때 저도 이제 원년 멤버긴 하지만 이렇게 구글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걸 했었습니다. 네, 지금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 수 있냐고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네, 요거는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동학영 선생님께 한 번만 양해를 구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유를 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일단은 김민경 선생님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요거는 동의 한 번만 구하고 주소는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은 어쨌든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한 게 이제 각 과목별로 지금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제가 국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연극 단원을 이제 연극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공유를 일단 동의하시면 공유를 보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연극 단원이 있는데 연극을 하기가 참으로 작년에 네, 코로나 막 이래서 좀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더빙으로 전 재구성을 했었거든요. 연극 단원을 더빙 단원처럼 좀 재구성, 목소리 연기로 재구성을 했었고 이제 그때 이제 만들어 놓았던 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걸로 지구별 뭐 자율장학 같은 것도 수업 공개를 제가 했었는데 어쨌거나 네 이렇게 뭐 차시별로 쭉 수업의 흐름을 담아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유튜브 영상이나 참고 자료 같은 것도 바로 지금은 이 동영상 자체가 닫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서 볼 수 있게 하고요. 실제 이거 가지고서 수업을 했었어요. 이 프로젝트 1, 2, 3, 4, 5차 시는 요걸 띄워놓고 아이들이랑 설명하면서 요거 영상도 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수업의 흐름을 담아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지원단의 첫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활동도 구글 사이트에 막 구현하는 게 있었던지라 그 당시 저희가 네, 이게 실과는 콩나물은 그 당시 안 했는데 저희가 그때 만들었던 게 선생님들께 제공이 됐나는 모르겠어요. 저희 지원단 워크숍 관련된 사이트, 구글 사이트가 제공이 됐을 거는 같은데 그 안에 뭐 이제 실과 뭐 요리하는 걸 했었습니다. 밥버거 만들기를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구글 사이트로 구현했다는 거. 그냥 하나의 집약된 홈페이지처럼 만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어쨌든 모아놨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면은 정리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그냥 구글 사이트는 하나에 어쨌든 다 담아놓을 수 있으니까 성과물 자체를 그런 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수업의 흐름 자체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사이트가 조금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생각보다 안 이뻐요. 뭐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예쁘장하고 아기자기하고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냥 딱 보여주는 용도로 갤러리 워크처럼 갤러리처럼 딱 보여주는 용도로는 좋은데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이랑 뭔가 들어와서 공유하고 할 때는 이거 편집하는 것 자체를 아이들에게 다 줄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아이들의 택배를 주고서 거기서 작품을 공유하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번거로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 공유 설정하고 다시 그 주소를 여기다 놓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저희 반 갤러리처럼 사용을 하려다가 네 다시 그냥 네, 패들렛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패들렛입니다. 제가 아까 패들렛을 되게 많이 쓰게 된다고, 저는 되게 많이 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패들렛은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 계정으로 무료로는 3개밖에 못 만듭니다. 네. 이 바닥 자체를, 도화지 자체를 3개밖에 못 만들어서, 뭐 어떤 선생님께서는 계정을 본인이 막 몇십 개를 파가지고, 그거를 막 사용을 하신다는 사례도 들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혼자 쓰는 건 아니고요. 작년부터 학년 선생님들이랑 같이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어요.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달러로 계산돼서 10만 원 안팎인데요. 근데 솔직히 올해도 유료 결제를 하긴 했는데 조금 고민은 들어요. 너무너무 활용도가 좋고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돈이 일단 든다는 점. 그리고 문제는 작년에 썼던 자료를 유료 결제 안 하고 그냥 보관하고 내가 갖고 있고만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유료 결제를 안 하면은 그걸 자체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아카이브는 이제 삭제가 안 되고 보관하는 이제 탭이 있는데 그 아카이브에 넣어놓으면 그걸 보려고 했을 때 또 돈을 내라고 해요. 결국에는 돈을 또 안 내면은 얘를 다시 열어서 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DF랑 JPG 형식으로 내려받기를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걸 매번 이제 할 때마다 그 많은 양의 자료를 다 내려받아 놔야 되나 이것도 좀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올해 재결제를 해마라 고민을 하다가 작년 동학인 선생님이랑 올해 동학인 선생님이 똑같으셔서 저희끼리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유료 결제 일단 하자. 급한 대로 애들 뭐 활동시켜야 되니까 글동대로 해야 되니까 해서 유료 결제를 했는데 좀 고민이 들어요. 네. 근데 너무 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돈 내고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저도 답을 아직은 못 내렸는데 많이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거랑 비슷한 팅커벨 보드도 있죠,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아이스크림. 이거 띵커벨 보드는 무료라 되게 좋은데, 얘는 아이들 계정 자체로 로그인을 못 하잖아요. 띵커벨 보드는. 그러면은 일일이 들어왔을 때 어쨌든 본인 이름을 쓰고 뭔가를 해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 조금의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한 번만 로그인 해놓으면 그냥 들어와서 바로바로 남겨놓으면 자기 이름이 실명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편해서, 접근하기 편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사례를 이제 공유해드리면요. 아는 속담 공유하기라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국어의 속담 단원에 뭐 내가 아는 속담과 그 뜻을 공유해 봅시다. 요만한 활동이었는데요. 그걸 일일이 다 해서 공유하기가 너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패들렛을 열어서 자, 니네가 알고 있는 속담이나 뭐 찾아본 속담 여기다 다 공유해봐. 그럼 이제 애들별로 올리고 또 올리고 막 굉장히 한바닥 가득 찬 모습이 있죠. 되게 다양한 속담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올리면서 같이 확인하고 이런 속담도 알고 있어? 막 이렇게. 네. 그 자리에서 띄워놓고 봤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고요. 되게 많은 양의 산출물 같은 걸 한 번에 좀 절약된 시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기 활동을 했었고요. 헤들렛은 공유하기로 제가 보통 다 씁니다. 이번에도 공유하기죠. 시와 작품 공유하기에서도 패들렛을 썼었어요. 이거는 국어 1단원의 이제 마지막 차시 부분에 시를 짓고 시화를 만들고 시화전을 열어보자, 시 낭송회를 열어보자 라는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링크가 지금 잘못 걸려 있는 됐다. 네, 이때 아이들이 시화 작품을 만든 걸 여기다 직접 업로드를 하고 서로 댓글을 달면서 피드백을 주게 했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아이들의 시화 작품은 미리 캔버스로 제작을 하게 했어요. 미리 캔버스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로 시화 작품을 만든 걸 가지고 여기다 올리면 제 친구들끼리 서로 보면서 이렇게 서로 칭찬도 해주고 감상도 하고 댓글을 남기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유하기죠. 저는 그냥 공유하기가 필요하면은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유하기가 필요하면은 그냥 패들렛을 바로 개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미리 막 수업 전에 뭐 전날이나 막 이렇게 수업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패들렛을 만들어 두는 경우보다는 하다가 활동을 하다가 이걸 해보자 했는데 잠깐만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좋겠네 생각이 들면 그 자리에서 얘들아 선생님 패들렛 만들 테니까 여기로 들어와서 공유해라 해서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패들렛을 개설하고 주소만 클래스룸에 또 공지를 해주면 애들이 완성되는 대로 여기다 올릴 수 있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미술 시간에 했던 활동입니다. 착시 현상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보는 걸 했었어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뭐 모든끼리 뭐 패드나 뭐 개인 폰이든 카메라 기능 있는 걸 갖고 나가서 재밌게 착시 현상을 찍고 찍은 걸 가지고 이제 패들렛에서 공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또 마찬가지로 서로서로 보면서 댓글도 달아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베스트 3를 뽑아라 얘네 모듬에서 그런 거는 이제 이름이 이렇게 적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로 인화용지를 좀 사서 실제 지금 인쇄까지는 다 해놨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원픽 하나의 사진을 기념으로 좀 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까지 좀 재밌게 활동을 했던 이걸 또 공유를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등등등 네 패들리 넘어가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기타입니다. 그 외에 또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저기 나오는 건 이비스 페인트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못 들어보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외부로는 안 돼요. 인터넷에 이렇게 컴퓨터로는 쓸 수가 없고 폰이나 태블릿에서만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는 건데 생각보다 고학년 친구들은 이 이비스 페인트를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비스 페인트를 반에서 꼭 몇 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리기 도구로서 그리기 앱으로서 되게 유명한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비스 페인트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손으로 그림 그리는 걸 해보고 뭐 디자인 같은 거 그림 그리는 걸 해보고 그걸 여기 이제 패드에서 공유해봤던 사례입니다. 지금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자면요. 이것도 역시 패들렛입니다. 공유하기는 무조건 패들렛 썼었어요. 너무 직관적이라 한눈에 보일 수 있어서 이거는 나를 나타내는 내 브랜드 디자인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비스 페인트로 자신의 브랜드 디자인을 만든 모습이고 뭐 그걸 설명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로 서로 네 피드백을 주는 활동까지 지금 했는데 이 이비스 페인트의 좀 장점이라고 할까요?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는 과정 자체가 뭐 설정을 안 해도 자동 녹화가 돼요. 자동 히스토리가 기록이 된달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도화지에 선 긋고 어쩌고 하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모두 다 그냥 이비스 페인트 자체적으로 히스토리에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가 돼서 나중에 내려받기를 할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그럼 뭐 30초 버전 내려받기, 300초 버전 내려받기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려받기 설정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예시가 그 저희 반 작년에 친구 중에 하나가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디자인을 했는데 그걸 이제 30초 버전으로 내려받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죠. 네,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처음에 나왔던 건 아이가 손으로 그린 그림을 사진 찍어서 불러온 다음에 선 따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얘는 직접 그림을 안 그리고 손으로 스케치한 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 같은 거 불러와서 걔를 밑에다 놓고 도화지를 깔고 선 따듯이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자신 없는 친구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서 그걸 선을 그대로 따서 형상을 만듭니다. 그럼 되게 그럴싸한 그림이 완성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30초 버전 그림을 보셨고요. 이렇게 그냥 그리는 과정 자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뭔가 뭐 수업 자료로 뭐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어떤 활동 과정을 증빙 자료로서 뭔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내려받게 해서 이거 자체를 공유하게 해주셔도 좋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공유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셀프라는 또 앱입니다. 얘도 앱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건데요. 얘는 웹툰을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웹툰의 한 장면의 메인 컷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속담의 맨 마지막 부분에 속담 사전 만들기가 나오는데 저는 속담 사전 대신에 속담 웹툰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저희 반 아이 한 명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웹툰은 꽤 그럴싸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패들렛에 공유를 한 모습이고요. 뭐 이미지 자체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게 링크로 공유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링크로 공유해서 바로 타서 들어가서 보게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을 주제로 웹툰을 이제 완성을 해봤어요. 배경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글자도 쓸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다 나와 있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뭐 직접 손으로 그린 건 한 개도 없어요. 배경도 고르고 인물도 고르고 옷도 고르고 동작도 고르고 표정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무료 버전으로 그 정도 활용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냥 가벼운 정도의 웹툰 정도는 아이들이 뚝딱 그려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사는 본인이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웹툰을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되게 요즘 아이들은 웹툰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이라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또 익숙한 친구들이라 너무 재밌게 활동을 했고요. 지금도 이 활동은 끝났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는 한번 소개하면은 너희들이 쉴 때 뭐 게임하고 싶을 때나 할 거 없을 때 언제든지 써도 된다라고 허용을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배운 거. 그럼 뭐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본인이 웹툰 그리고 싶은 친구들, 나만의 창작의 세계 친구들은 열어서 웹툰도 그리고 합니다. 네,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웹툰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꽤나 그럴싸하죠, 선생님들. 네, 꽤나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림에 자신 없는 친구들도 좀 이 템플릿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셀프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입니다. 블로 말고도 뭐가 있어? 캡컷,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파워 디렉터, 다양한 동영상 편집 앱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물론 뭐 프리미어처럼 고급진 어떤 기능을 구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료 버전으로 아이들이 단순한 편집 정도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저는 블로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뭐 블로의 뭐 극장점은 아니지만 그냥 접근하기 쉬워서 블로 예전부터 써서 블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이들별로 한번 물어보시면 특히 고학년 친구들은 이미 동영상 편집을 좀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미 그런 걸 좀 관심 있어서 해본 친구들이 있어. 뭐 요새는 뭐 너무 1인 미디어나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동영상 이 편집 기능을 같이 공부를 하고 이 블로나 뭐 다른 프로그램도 좋지만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실제 동영상 촬영한 걸 편집까지 시킵니다. 6학년 교육과정 안에는 동영상을 찍으라는 게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매번 다 하든 재구성을 해서 하든 뭐랑 연계시켜서 하든 저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걸 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블로를 가르친 다음에 아이들이 영상을 찍게 했고, 이 보여드릴 사례는 여름방학이 끝난 뒤에 너희들의 여름방학 생활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소개해봐 라는 주제를 줬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반 친구 한 명의 작품을 지금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중간중간 넘어갈게요. 얼굴이 못 나와서. 뭐 자막도 넣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BGM도 넣고요. 동생도 나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영상 편집을 해서 모든 아이들이 각각 다 제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냥 한 번 정도는 동영상 편집 어플을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본 기능, 자르고 붙이고 노래 놓고 자막 입히는 것 정도는 아이들이 하고 중학교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리고 실제 교육과정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같이 공부하고 써먹었던 그런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잘합니다, 아이들. 자, 그 다음은 북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얘는 구글에서 아마 만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고 로그인을 해서 그 안에서 그림책을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웹사이트도 되고 앱은 아닙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는데 뭐 태블릿도 크롬 열어가지고 웹사이트 들어가면 되니까 뭐 태블릿이든 PC든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크리에이터. 그래서 그냥 검색창에 북 크리에이터라고 치시면 바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계정을 만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그래서 계정을 만드는 걸 로그인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면 책 만들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템플릿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적 감각이 있으면 좀 더 예쁜 책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교육 자료전을 준비하고 출품을 하면서 그때 자료로 만들었던 그림책을 잠깐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웹툰, 아까 보여드렸던 이셀프로 웹툰을 만들고 걔를 내려받아서 웹툰을 이 그림책 안에 집어넣었던 네, 그런 식으로 책을 만들었었습니다. 뭐 음성 같은 것도 여기다 넣으실 수 있어요. 이런 필요하다면은 이북처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받을 수 있고 이제 이거를 교실 수업에서 저는 미술의 그림책 만들기가 있었어요. 그 책 만들기가 있었죠, 정확히. 책 만들기를 그림책으로 인터넷으로 만들었던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 퀄리티는 아이들이 손에 거친 거라고 썩 그렇게 진짜 예쁜 그림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해봤다는 경험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해봤습니다. 주제를 그때 가정의 달이라 가족의 사랑 막 이런 걸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만든 걸 PDF로 지금 다운을 받아서 올려놓은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별거 없죠. 이거 누가 봐 하기 쉽지만 누가 봐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아이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스토리도 짜고 그림책을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인쇄가 필요하다면 PDF로 받아서 인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타입캐스트인데요. 이거는 클로버 더빙이랑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일단 10분 넘어가면 유료라는 게 붙어요. 이제 이 10분이라는 거는 음성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내가 이번에 1분 양을 내려받고 그다음에 뭐 3분 내려받고 했으면 그게 누적이 돼서 10분이 다 차면은 그 뒤로 돈 내세요라고 나와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무료 버전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요거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그냥 타입캐스트라고 치시면 바로 웹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앱은 없습니다. 웹으로만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타입캐스트 같은 경우는 성우가 되게 많아요. 목소리 연기를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서 좀 고르는 재미가 좀 있다는 점이 있고요. 뭔가 아이들이 대본처럼 텍스트를 쓴 걸 가지고 성우가 읽게 하고 그걸 또 내려받을 수 있고 성우가 읽는 버전으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로딩이 긴데요. 네. 시간 20분. 이것도 마찬가지 구글 계정이 있다면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전인데 제가 이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했던 자료가 지금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본을 쓰면요. 이걸 이제 인물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물이 읽어줍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뭐지? 저기 있는 저 아저씨 말이야. 응? 왜? 소리가 들리셨나요, 선생님들?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읽어줍니다. 이거 목소리는 나름대로 고를 수 있고 이걸 이제 내려받아서 뭔가 영상이랑 이렇게 예, 편집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실제로 아이들이랑 타입캐스트를 기본 기능을 배운 뒤에 저는 수업을 이렇게 했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공유드렸던 그 구글 사이트에 들어있던 연극 차시에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 재밌게 활동을 했던 기억이 또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이제 8분 남았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마지막은 메타버스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메타버스는 이미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메타버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작년에, 뭐, 약간 이제 게더타운은 원조격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더타운. 그래서 게더타운부터 해서 작년에도 조금 이제 붐 아닌 붐처럼 이제 일어났었고, 지금도 여전히 되게 많이 확장이라보다는 좀 많이 활발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계에서도. 그래서 게더타운이랑 가운데 보이는 건 이제 잽이라는 메타버스인데요. 얘는 제페토라고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를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가 있는데 그 제페토를 만든 네이버가 이번에 출시한 메타버스입니다. 잽이라고. 그래서 2D 약간 게더타운처럼 비슷하게 2D 기반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작년 겨울까지 올 초였나요? 1, 2월에는 베타 버전으로 출시를 했다가 지금 한 3월 따끈따끈합니다. 3월에 정식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중에 좀 핫한 최근 거 아무튼 그게 있고 그다음에 스팟이라고 해서 구글에서 만든 또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스팟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되게 많죠. 저희 6학년 아이들이 52명이에요. 세 반이라 52명인데 52명을 한 메타버스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접속을 하고 이제 의자에 다 앉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쪼로로 캐릭터들이 앉아 있죠. 앉아서 뭐 저기 지금 스팟이라고 보이는 메인 스크린 같은 데다가 영상을 실제로 선생님이 뭐 링크나 이렇게 띄워주시면은 여기서 영상 재생이 됩니다. 스팟에서. 그래서 얘는 구글이 만든 스팟은 3D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해 주시고 뭐 영상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관련된 링크로 넘어가게 하고 아니면은 뭐 JPG 이미지 파일 같은 걸 어디다 박아놓고 이런 기능은 거의 유사해요. 게더타운이든 뭐든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약간 인터페이스나 그다음에 뭐 캐릭터의 어떤 모양이나 구현되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혹시라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뭔가 공유의 장으로서 메타버스를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또 뭐 지금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또 학부모 설명회를 뭐를 뭐 나중에 뭐 메타버스를 해보자 막 이렇게 포부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 그런 관리자님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저희도 좀 연구 단계라 이걸 가지고 막 수업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못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테스트를 한번 거치긴 해야 돼요. 왜냐면 교실 AP에서 모든 아이들이 접속을 한 메타버스를 했을 때 끊김이나 아니면 뭐 막 튕겨서 나감이나 렉이나 이런 게 좀 없어야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 개의 메타버스를 테스트까지만 해본 상태입니다. 이게 접속이 원활한지.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때 이제 촬영을 했던 사진 하나 갖고 왔었어요. 생각보다 한 반이 쓸 때는 원활한데 여러 반이 한 세 반이 동시 접속을 했을 때는 좀 끊긴 현상도 있고 어렵더라고요. 막 튕겨서 나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막 저희 지금 무선망이 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모두 교체하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수업에서 학년 전체의 공유나 학급에서 뭔가 공유를 할 때도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 볼 예정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냥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뭐 아까 패드렛처럼 공유도 해도 되지만 나름의 또 메타버스라는 어떤 주는 느낌이 이미지가 있어서 이것도 활용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잽을 했던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잽도 되게 귀엽습니다. 애들 되게 재밌게 참여합니다. 네, 지금 저희 학년 잽을 열었던 모습이고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배경이라 할까요? 이건 콘서트장으로 설정을 했던 네,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고요. 네. 막 들어와 있는데 저희 반이 1반인데 저희 반이 들어온 지 막 얼마 안 됐을 때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들어오면 막 정신없이 막 어딨어 막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자기 위치를 선생님을. 그런 모습이고 여기 지금 무대 위에 쪼로록 서 있는 친구들 보이시죠? 줄 서 있는 겁니다. 얘네들 자기 캐릭터로. 네, 선생님 앞에 계시고 쪼로록 줄 서 있어요. 그 지금 다른 반 애들이 저희 반 말고 다른 반 애들 야 3반 줄 서 있는 거 보여? 저 줄 서 있잖아. 줄 잘 선다.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그 뒤에 이제 영상이 안 잡혔는데 저희 반도 쪼로록 야 1반도 줄 서야겠다. 빨리 와봐. 선생님 앞으로 모여. 막 해가지고 줄 섰던. 줄 서게 하고 별거 아니지만 뭐 주먹 날리기 뭐 점프하기 막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간단히 단축키로 이모티콘 날리기 이런 게 있어서 그 안에서 어쨌든 아이들이 감정 표현이나 이런 걸 하면서 실제 목적은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심어놓은 학습 내용과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거를 보고 뭘 남기고 네, 이렇게 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저도 더 좀 연구해서 실제 수업에 투여한 장면을 나중에는 선생님들께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만들려고요. 그렇게 수업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